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2023년 11월 30일자로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획재정위원회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총 15개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소식 관련해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에 발표 소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번에 의결된 세법 개정안 내용들 중에서요. 지난 9월에 이미 발표가 되었었죠. 세법 개정안이. 그 개정안 내용과 좀 달라진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들어가 보시죠. 이 고가주택, 기준시가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죠. 이 고가주택 2주택 보유자의 간주임대료 과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현행 규정 먼저 보시죠. 현행 규정은 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 과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3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이 간주임대료 과세 등이 되는 거고요. 전세 보증금 같은 이런 보증금 등에 대해서 임대료를 따로 계산을 해서 간주임대료란 이름으로 과세를 하는 개념입니다. 근데 이 개정안이 이번에 나온 게, 이번 의결된 개정안에서 나온 게 과세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이에요. 3주택 이상자뿐만 아니라 고가주택을 2개 가지고 있는 고가주택 2주택자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를 과세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2주택자의 보증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이 간주임대료 과세를 적용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 시행은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니고요.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자녀 세액 공제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현행 규정을 먼저 보시면요. 자녀세액 공제와 관련해서 그 적용 대상이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에 해당해야지만이 이제 이 자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공제 세액은 한 명은 15만 원, 두 명은 30만 원, 뭐 세 명은 30만 원 플러스 뭐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추가된다. 이렇게 지금 공제 세액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개정안이 어떻게 바뀌었냐? 일단 적용 대상에서부터 좀 바뀐 내용이 있습니다.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에 대해서도 이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바뀌었고요. 공제 세액에 대해서도 좀 변화가 있습니다. 한 명 15만 원 동일하네요. 두 명은 35만 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 명일 때도 35만 원 플러스 한 명당 30만 원 이렇게 증가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자녀 또는 손자녀의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 나와 있고요. 그 시행 시기는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요. 주택으로 용도 변경 시 장기 보유 특별공제의 계산 방법을 변경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번 9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안을 먼저 보면요. 용도 변경으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에 장기 보유 특별공제액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두 가지의 금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적용해 주겠다라고 해서 첫 번째, 전체 보유 기간에 대해서 일반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그리고 두 번째는 용도 변경일부터 양도일까지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공제율을 적용한 금액, 이 둘 중에 큰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적용해 주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의결 과정에서 계산 방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면은 각 용도 기간별, 거주 기간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하겠다. 1 더하기 1을 가지고 계산하겠다라는 건데요. 1은 보유기간 공제율입니다. 비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일반 공제율 더하기 주택 보유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최대 40%를 적용했다고 나와 있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거주기간 공제율, 주택 거주기간에 대한 1세대 1주택 공제율 이 두 가지를 더한 금액으로 장기보유 특별 공제액을 계산하겠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요. 혼인, 출산, 증여재산 공제 부분이 신설된다. 이게 거의 확정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죠. 기존에 이제 9월에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는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해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나와 있고요.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 증여일은 언제로 볼 거냐? 혼인신고일 이전 2년, 그리고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 4년의 기간 안에서 이제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를 말하는 내용이고요. 이 부분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수정안에서도. 하지만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혼인증여재산 공제와 더불어 출산증여재산 공제라는 개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를 한다. 일단 첫 번째, 증여자가 직계 존속이어야 되고요. 공제 한도는 1억 원까지. 증여일은 자녀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되는 게 그러면 혼인하고 출산하면 2억까지 해주는 거냐라고 볼 수 있는데 통합 공제 한도를 둬서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합계가 1억 원까지 공제를 해준다라는 내용까지도 포함이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행 시기는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을 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에 대한 혜택이 확대되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이번 9월 달에 발표된 정부안의 내용을 먼저 보시면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저율 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었죠. 그 특례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요, 일단 대상은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는 경우에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특례 한도에 대해서 업력이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30년 이상이면 600억까지 한도를 적용하겠다. 그리고 기본공제 10억 원 적용하고요. 세율은 10%, 단 3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그리고 이 해당 특례에 따른 증여세 납부는 연부연납이 가능한데 그 연부연납 기간은 20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신청 기간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 수정안에서 어떻게 바뀌었냐,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다른 것들은 동일하고요. 세율 부분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세율 10% 그리고 30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부분이 세율 10%는 동일한데 300억 원이 120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 20%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연부연납 기간도 20년이 정부안이었는데 15년으로 조금 축소된 내용으로 나와 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국회 심의 의결 결과 좀 더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개정을 했다, 수정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일단 현행 규정 먼저 보시면요, 월세 세액공제는 그 대상이 총 급여 7천만 원 또는 종합소득 금액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및 성실 사업자 등이 그 대상이 되고요. 공제율은 월세 금액의 15% 또는 17%로 되어 있고요. 공제 한도는 750만 원까지였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수정안에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소득 요건 상향 및 공제 한도 확대된다고 해서 총 급여가 7천만 원이 아니라 8천만 원, 그리고 총합 소득 금액도 6천만 원이 아닌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확대가 되었다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공제 한도도 기존에 750만 원이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 나온 건 1,000만 원까지 한도를 상향해 주겠다라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요,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월세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2024년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 부분에 대해서 바뀐 내용들이 있어서 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9월 달에 나와 있는 정부안부터 먼저 보시면은 공제 대상은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적용해 주는 거고요. 그 공제율에 대해서는 결제 수단별로 좀 다른데요. 신용카드는 15%의 공제율, 체크카드나 현금 영수증은 30%의 공제율, 그 이후에 도서, 공연, 미술관 관람료 같은 것들은 30%. 근데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40% 적용해 주겠다는 내용. 그다음에 전통시장 사용분은 40%지만 마찬가지로 2023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50%의 공제율을 적용해 주겠다. 대중교통 사용분은 40%, 하지만 2023년도 사용분에 대해서는 80%까지 공제율을 허용하겠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 그 정부안을 좀 수정하면서 어떤 내용이 좀 추가가 됐냐면 2024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서 10%의 추가 공제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된 거고요. 공제 한도에 있어서도 이 증가분에 대한 공제분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초과적인 공제 한도를 적용해 주겠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적용 시기는 이제 2024년도 증가분이 반영되는 그 2025년도의 연말정산분에 반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정된 내용들 중에서 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들을 좀 몇 개 모아봐서 소개해드리는 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인한테 좀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살펴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